네, 계속해서 막걸리 여행 놀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우리수 커뮤니케이터 탁재형 PD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재영 PD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은 학식도 엄청나시고 다 이렇게 교수 직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열심히 마시던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또 이런 좋은 자리에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수가 관련된 책을 쓰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책을 쓰려고 이제 취재를 다니다가 만난 분 중에 뭐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여기 이종기 대표님, 그 오미나라의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술 가지고 노는 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좀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 잔을 딱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제 색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에 가져갔을 때도 그냥 이제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풍겨 나오는 향을 먼저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이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입에 넣었을 때도 한 번에 삼키는 게 아니라 이제 혀 밑에도 넣었다가 또 혀 위에서 잠깐 굴려도 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삼켜가지고 위장에 안착한 다음에 돌아 나오는 그 향까지 즐긴다. 야, 그래서 정말 이분 말씀대로 하면은 한 잔 가지고 뭐 한 40도짜리 술이면은 뭐 정말 그 소주잔 한 잔 가지고 한 30분 이상 놀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정말 이 술이라는 게 그저 취하기 위한 그런 음료가 아니라 어떤 이제 복합적인 경험을 선사해주는 그런 존재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술 가지고 이제 놀 때, 술을 마실 때 어떤 술에든지 이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술을 마시는 경험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는 술이라는 것이 사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접근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놀이였고 그러면서도 하나의 산업이었고 그러면서 또 일상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과거에 이제 일제 시대와 경제 개발 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그 산업과 일상이라는 측면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가 이제 비로소 그 놀이라는 측면이 과거에는 어찌 보면 가장 비중이 컸었던 그 놀이라는 측면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막걸리가 정말 세계 유산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차원에서 이런 국가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 술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라는 게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그런 걸 쓴 적이 있는데 이 술이라는 게 어떤 지역에 살았던 한 민족이 이 과거에 무엇을 주로 먹었고 어떤 식의 삶을 살아왔고 심지어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다. 술이라는 것이 메모리 칩이다. 이런 것을 제가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막걸리야말로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했던 술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막걸리를 접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 문화의 정수에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사실 이 막걸리라는 명칭 자체가 얼마나 우리 민족이 이 막걸리를 사랑했는가를 알려주는 증거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막걸리의 상위 개념은 탁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탁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막걸리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탁주를 대표하는 하나의 주종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고 그 역사에는 이제 뭐 일제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 그 막걸리를 도태시키기 위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태시키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해체되는 가운데서도 막걸리만 살아남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막걸리라는 것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할 만한 그런 존재로서 남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방금 그허 교수님 말씀을 좀 이어받아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전 세계적인 탁주의 맹주로서 우리나라가 좀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국제 기구를 만든다고 한다면 막걸리를 내세우는 것도 내세우는 거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이를테면 untransparent brewed drink, untransparent brewed alcohol에 대한 맹주의 조건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곡물로 술을 만들었을 때는 그 최초의 모습은 반드시 탁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탁주가 이런 식으로 전국적인 산업이 되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어찌 보면 일본의 뭐 도부로쿠나 뭐 니고리자케 그리고 뭐 서양의 뭐 에일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밀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 정점에 가장 산업적으로 진보된 우리나라의 막걸리가 그런 전 세계의 탁주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주종이 또 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막걸리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왜 놀이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 이 놀이라는 측면의 술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면 뭐 이 제가 지금 발제에 허락받은 이 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술 문화, 막걸리 문화가 다시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 놀이라는 체험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거보다도 그 측면에는 다른 나라의 술을 가지고 놀아본 사람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술 문화 회복이 굉장히 빨랐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놀이라는 건 사실 뭐 딴 게 아니죠. 비일상적인 것,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즉 그 별로 그 돈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별로 그거 이렇게 좀 거기에 노력을 쏟아봤자 낭비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면 그게 놀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놀이적인 측면들을 잘 이렇게 정비해주고 갈무리해주고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은 이제 관에서 나서서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자발성을 담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 안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산업적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 카니발 같은 게 아주 그런 큰 예가 될 수 있는데 다 가면들을 쓰고 있잖아요. 왜 가면들을 쓰느냐? 이 베네치아라는 곳이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서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축제 때 그런 어찌 보면 약간은 허락되는 그런 일탈 행위들, 약간 뻘짓거리들 그런 것들을 그냥 하게 되면은 저 다리 건너편에 사는 누구네 집 셋째 아들 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에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저런 가면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일상적인 체험들을 술에서도 해줘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 그리고 이제 경제 개발기를 거치면서 그런 술의 어떤 비일상성, 그러니까 술의 놀이로서의 측면을 굉장히 이제 제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의 회계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는 것이 뭐 막걸리가 다 막걸리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애당초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그냥 일상 속에서 어떤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또는 뭐 빨리 취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런 술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 이제 막걸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그 술 산업 전반이 그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양촌양주에 걸려 있던 그 벽화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온 건데 이게 70년대 양조장 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라는 게 브랜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막걸리라는 것은 그냥 뭐 어떤 데서 만드는 거지 뭐 중요한 물론 이제 그 주변에 뭔가 이제 그 선택권이 있는 그런 양조장들이 몇 개 있었다면은 중요했겠죠. 어디가 더 맛있다, 어디가 더 맛없다 정도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시면은 지금 양조장 앞에 새벽 6시가 되면 이미 이렇게 말통이나 아니면 이제 주전자나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쭉 줄을 서던 풍경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술이라는 것이 브랜드화 되지 못하고 팔렸기 때문에 어떤 술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또 이제 법적으로도 좀 이제 요런 그 가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막걸리 그리고 소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통 지역에 대한 그런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1961년 이후에 탁주와 약주는 생산된 시군 이내에서만 판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제도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냉장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에서는 이런 탁약주에 대해서 시 경계, 군 경계를 넘어서 이걸 이제 판매하게 해주면 그 가운데 이제 변질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온에서의 그런 그 탱크로리나 아니면은 자전거 뒤에 있는 그런 말통 가지고 배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규제로 남았던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 90년대 말이죠.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1999년에 소주에 대한 그런 그 자도 소주 구입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헌 판정을 받고 철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사실은 탁약주에 대해서는 자도 그 시군 경계에 대한 그런 그 지역 제한 문제가 같이 그 헌법 소원이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이때는 탁약주는 합헌 판정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소주는 어쨌든 변질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위헌 판결이 났던 것인데 약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국민 건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로서는 이때 그런 그 규제를 더 이상 놔둘 수는 없었던 그런 시기였죠.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그런 여러 가지 협정에 의해서 뭐 이제 위스키, 와인 그리고 이제 대만에서부터 뭐 주겹 청주, 마오타이, 오가피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 주류 이런 것들이 개방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경쟁력을 가로막는 지역 제한 문제를 놔뒀다가는 우리 술 시장 자체가 이제 외국 술에 의해서 잠식되겠다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비로소 어떤 것들이 생겨나느냐 막걸리 전문 주점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 전문 주점에서 비로소 다른 지역의 막걸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집샵처럼 거기에 갖다 놓고 이제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뭐 이제 그냥 막걸리가 아니라 부산의 금정상성 막걸리, 뭐 경기 양평의 뭐 지평 막걸리, 가평의 잣 막걸리, 뭐 여기 지금 박성기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송명섭 대표님도 계시지만 또 송명섭 막걸리, 포천의 뭐 이동 막걸리 이런 것들이 이때 비로소 이름을 얻고 소비자들 머릿속에 그런 이름을 각인시키면서 팔리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 이런 것들에 열광했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대들은 이미 술 가지고 놀아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술을 가지고 놀았느냐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에 이제 한미 포도주 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 와인 시장이 전면 개방되죠. 그러면서 와인이라는 것이 당시 아주 젊고 그 다음에 뭐 가처분 소득이 그래도 좀 있는 그런 젊은 힙한 술꾼들한테 새롭게 주어진 일종의 장난감처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와인이라는 것은 어떤 술입니까? 지역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와인이라는 것은 어떤 품종으로 만들어졌느냐. 이 품종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역성을 따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빈티지, 어느 해에 생산이 되었는가, 그 해 기후가 어땠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때루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각광받는 그런 주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루아라는 게 토양이나 풍토를 뜻하는 그런 프랑스어 단어죠. 그래서 와인의 원료가 되는 포도가 자라는 환경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위도, 고도, 날씨 같은 그런 자연적 요소 그리고 포도밭의 경사도 또 농사 짓는 방식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사람의 손길에 의한 요소까지 포함되는 그런 아주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피, 시가, 치즈, 뭐 차, 꼬냑 이런 것처럼 생육이나 생산 환경이 중요한 그런 제품들까지 확장돼서 쓰이는 그런 개념이 됐고요. 그리고 위스키도 지금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마시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2000년대 초반을 생각해 보시면 이 와인이야말로 다른 그 기호품은 아예 그 선택지가 없었고 이 와인이야말로 한 지역이 가지는 그런 자연적인 또는 인문적인 환경이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끼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 술이 그렇게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자기가 좀 익숙하던 와인의 문법으로 술을 이해하는 그런 젊은 술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걸리 전문 주점이라는 문화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주 씬에 이식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때보다도,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막걸리들이 이제 지역적인 명칭 차이만 있었지 막걸리의 그 주질이나 맛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그 미묘한 맛의 차이를 찾아내면서 놀던 것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그리고 정말 큰 차이점들을 보여주는 그런 프리미엄급 막걸리들이 주어지면서 여전히 이제 그런 눈으로, 그런 문법으로 우리 막걸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와인이라는 것은 우리 술씬 발전의 초기 단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여행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도 그걸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도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인과 막걸리는 모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성이 높은 술이어서 그 지역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아울러서 그 술을 빚어낸 사람들에 대한 인상을 뚜렷하게 해주면 술이 함유하는 그 매력도는 따라서 상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일반 여행자들이 이제 그 유럽의 경우에 우연히 와이너리를 찾아 들어가서 와인을 구매하는 금액 대비해서 와인 여행 상품을 처음부터 구매를 해서, 그래서 와이너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 술을 구매하는 그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관광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프랑스 정부 관광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아예 첫 페이지에 와인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각 지역의 와인에 대한 비교도 나오고요. 거기에서 아예 자기가 와인 여행 그 프로모션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관광공사 홈페이지, 이게 지금 그 정부 와이너리 좀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서 들어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인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 페이지는 아직 그 첫 페이지에서 바로 우리나라의 술, 우리 술 또는 막걸리와 관련된 테마를 찾기는 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아예 막걸리라고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미식 여행에 대해서는 그 첫 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술, 우리 막걸리 여행에 대한 그런 테마를 정부 단위의 그런 홈페이지에서 얻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미 이런 지역성이 가미된 그런 막걸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5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체험장 및 판매장 환경 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홍보, 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관광 상품화 등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여기에 응모하는 양조장들 간의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과연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2년간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을 양조장들이 제대로 운영하는가,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잘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요. 특히나 이제 막걸리 양조장에 비해서 와이너리들이 가보면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와이너리들은 보여줄 게 많아요. 그러니까 포도밭을 끼고 아무래도 이제 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즌에 가면은 뭐 이제 과일 따기를 직접 해본다든가, 어쨌든 그 과실 그 밭에 풍경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뭔가 야외에서 뭐 바베큐와 결부시켜 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그런 술을 맛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하는 곳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러니까 우리 그 찾아가는 양조장, 막걸리 양조장 중에도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곳들이 뭐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 2년의 기한이 도과되었을 때
그때는 양조장을 보고 싶어도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보여줄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런 찾아가는 양조장 지정이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인 양조장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평가를 통해서 2회 연속 미흡 시에 이제 경고 조치, 그 이후에도 미개선 시에는 그 찾아가는 양조장 지정 해제를 하는 규정이 이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걸 해제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에 암행 감찰이 한번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한 번 지정돼서 계속 그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지정된 다음에 정말 누가 열심히 노력하는가, 그리고 그 노력하는 양조장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 이 찾아가는 양조장 시스템에 대해서, 찾아가는 양조장 제도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농수산유통공사에서 이 운영하는 더술닷컴입니다. 여기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더술닷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 그 들어가자마자 첫머리 탭에서 바로 그 찾아가는 양조장 탭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찾아가는 양조장들에 대한 정보들을 뭐 어렵지 않게 얻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도 좀 미흡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면은 양조장 목록은 쭉 뜹니다. 양조장 목록은 쭉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갔을 때 지금 보면 이제 그 사실 이 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양조장에 대해서 좀 그런 것까지 좀 알려줘야 돼 싶은 그런 잡스럽다고 생각되는 지식들까지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놀이거리로 던져줘야 아까 그 일부에서 그 디깅 소비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런 디깅 소비 또는 때루화 소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놀이가 되게 만들려면은 사실 이 놀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재미를 느끼고 남들보다 내가 그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약간은 그 좀 더 우월한 술꾼이다, 이런 거를 자발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던져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들어갔을 때 그냥 거기에서 단순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팔고 있는 그 술의 라인업 이외에도 그러니까 뭐 그 신라 천년의 명주 이런 그 스토리텔링 말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집안이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을 해서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위기를 겪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이런 걸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 그런 직접적인 현실적인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연결이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것들을 그 여행 상품으로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이런 뭐 이제 좋은 그 투어 패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 전까지 운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상 들어가서 눌러 보면은 지금 현재 뭐 투어 패스로 팔고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내지는 뭐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지금 그 투어 패스 상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중지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중지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재개될 것이라는 그런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컨텐츠나 뭐 이제 그 소개 컨텐츠 과거에는 꽤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 다 2022년에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그리고 여기 지금 찾아가는 양조장 공식 그 페이스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건 2021년 11월에 업데이트가 중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사업도 지원 사업이지만 이제는 중앙 단위에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하고 어떤 식으로 정말 현실적인 그런 투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이런 그 올해 이제 보면은 2023년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된 양조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하는 곳들에 대해서 이런 문화 행사, 그런 지역 연계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밀어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투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양조장들에 대해서 정말로 차량 이동과 숙식까지 포함된,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양조장 그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술꾼의 입장에서는 그 투어 프로그램을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차량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조장들이 그렇게 이제 교통이 완전 좋은 곳에 위치해 있진 않다 보니까 자차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일단 혼자는 안 되고 몇 명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갔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량 이동과 아예 가능하다면 이제 그 숙박까지 연계된 그런 투어 상품을 그런 내실 있는 양조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아예 그 매칭을 해줘가지고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그 양조장 여행에 대해서 제가 만일에 외국 여행자라고 한다면 구글에 들어가서 코리안 막걸리 투어 또는 코리안 술 투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일단 지금 그래도 이 우리 술 업계에서는 SOOL 또는 이제 K-SOOL이라는 명칭, 그러니까 K 술 또는 술이라는 이 명칭을 굉장히 여러 해에 걸쳐서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단연간 노력을 해왔는데, 국세청에서 얼마 전에 SUUL이라는, 그것도 이제 뭐 자체적인 뭔가 공모전을 거친 명칭인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명칭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어떤 그 우리 술의 수출에 있어서 그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외국 술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일이거든요. SOOL로 나는 알고 이 뭔가 디깅 소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SUUL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부처 입장에서, 좀 정부 부처 수준에서 기존에 그래도 투자를 좀 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엎을 게 아니라면 명칭을 기왕이면 좀 통일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좀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쨌든 검색했을 때 일단 더술닷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런 그 술 여행에 참여를 해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은 이 더술 컴퍼니라고 하는 이 업체의 정보예요. 근데 이 더술 컴퍼니는 사실 미국 분이 하고 계신 민간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술 투어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운영하고 계신 거는 너무 훌륭하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더술닷컴과 연계해서, 아니면 좀 더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에서 외국인 술꾼들을 위해서, 우리 K술을 정말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컨텐츠를, 그리고 이런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정보들을, 영어 정보들을 좀 더 많이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걸리는 그래도 고무적으로 이 MAKGEOLLI라는 이 명칭이 어느 정도는 좀 국제적으로 정착이 돼 가는 것 같고, 그래서 혼선이 되는 그런 명칭은 많이 없는데, 어쨌든 그 SUUL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일반 술꾼의 입장에서, 그 술 좋아하는 여행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튼 그래서 이 대한민국 찾아가는 양조장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술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그런 놀이터가 되길 희망해 보고요. 그리고 이 막걸리의 세계화는 곧 전 세계의 술꾼들이 우리 막걸리의 때로와 우리 막걸리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놀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막걸리를 놀이문화 관점에서 더 나아가 K컬처로서의 어떤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